요 기사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 기사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파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의 일면에 나온 건데요.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부당해고 무리, 센터장 A씨 시민세금으로 사족집 만들려고 했다 주장 제기라는 타이틀로 해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건도 좀 자세하게 뭐 어떤 건인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그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첫 번째가 두 번째로 조례를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파주시가 민주시민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칭찬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조례에 입각하여서 민주시민 교육센터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4월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2억 1천만 원의 위탁금을 받고 파주 시민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딱 출범을 했어요. 4월 2일 날. 그런데 거기에 일하시던 사무장이 6월 30날 해고됐어요. 해고됐는데 해고 이유가 뭐냐면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조직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해고한다 라고 해서 6월 30일 날 그 사무국장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센터장이. 이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분을 해고를 시킨 거예요. 근데 해고를 센터장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센터장과 사무장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파주시민 참여연대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고용 계약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고용 계약을 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인사권이 없는 센터장이 사무장을 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은 그거에서 이게 부당하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주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평생교육과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7월 7일날, 6월 30일날 해고됐다가 7월 7일날 해고 취소됐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파주시민교육센터를 파주시민참여연대에다가 위탁을 맡겨놓고, 거기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사무국장을 채용을 한 거였죠. 계약을 했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그 사무국장을 해고한 게 그 시민참여연대가 아닌 그 센터의 민주시민교육센터 센터장이 해고를 했다. 그래서 부당해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근로계약을 파주시민참여연대랑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고 명령을 센터장에서 받았으니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은 참여연대 내에서 운영위원회든 뭐 인사위원회든 열어서 이분이 업무 능력이 없고 조직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해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센터장의 의견을 심의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이제 그 해당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았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이 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주시 평생교육과에서는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이제 봤던 거고, 또 참여연대 운영위 내에서도 해고가 무리가 좀 있다, 무리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해고 취소를 했다고 해요. 그럼 지금 그 사무국장님은 계속 일을 하시나요? 그렇죠. 하고 계시고. 파주 신문에서 이제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지 않았습니까? 처음. 파주 신문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 부당해고를 이제 일면 탑으로 해서 크게 냈는데요. 이걸 보고서 이제 파주시민교육센터에서는
김순현 기자의 민주시민교육센터 오류 왜곡 보도를 규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명서를 냈어요. 보도자료를 보내와서 저희들이 저희 홈페이지 다 실었는데요. 이제 무단 해고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센터장이 원래 해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당 해고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업무 거부를 뭐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사무장이 이거에 대해서 업무 거부를 했는데 그는 그쪽 얘기만 듣고 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 사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는 파주신문과 김순현 TV의 과장 왜곡 추측으로 점철된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법리적 판단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라고 하면서 명예훼손 뭐 고소도 준비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 사무국장님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럼 이제 파주시민참여연대와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일단 시민센터는 해고를 했다가 이제 해고 취소를 해서 이제 그냥 조직대로 운영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참여연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지역의 광범한 그 시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같이 협의가 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나씩 둘씩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밝혀진 거는 참여연대의 운영위원이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 위탁을 받은 참여연대, 파주시민 참여연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역 내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운영위원 수가 조금 작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 센터장이 시민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참여연대 사무국장이 운영위원이고 그 다음에는 공동대표, 상임대표 이렇게 4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시민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있는 거의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을 해고하고 또 뭐 해고 취소하고 이런 과정, 그다음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참여연대 회원들이나 참여연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여연대의 일원들이 과연 이 일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연대는 파주시에서도 그래도 좀 명실상부한 그 시민단체로 좀 자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참여연대 회원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참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참여를 통해서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고요. 민주적 운영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참여연대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지금 참여연대가 7월 17일자로 이제 이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명예훼손,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있었던 사실을 그냥 밝히는 것이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하고 더 민주적으로 운영돼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일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나간다고 하면 좀 뭐랄까 힘이 소모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참여연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요. 이분들의 의견도 좀 참여연대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이름에 맞게 민주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한번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은 크게 LH 지금 산내마을에 있는 LH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좀 지금 파주에서 매주 이슈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뭐 하실 말씀이나 다뤄주실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을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달려가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또 요청하면 이 자리에 모시기도 하고 시민 여러분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 여기서 네. 마칠까요?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